내가 해냄! 내가 해냄!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해냄 채널 최우진 대표입니다. 내가 해냄 유튜브 채널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구독자를 대신해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구독자 역시 내가 해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일즈 전문가 정찬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와. 어렵게 또 귀한 분 모셨는데요. 굉장히 또 젊으시죠. 오늘 저희가 이때까지 모셨던 분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커리어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대표님 소개 그리고 또 현재 하시는 일 좀 궁금한데 우리 해내비 분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찬훈이라고 하고요. 네. 기안 84처럼 84년생이라 가지고 40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드디어 40살이 됐고요. 네. 이때까지 저는 지금 머니앤웍스라는 이제 브랜드명을 가지고 돈하고 직업에 대해서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전 직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하게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했던 직무가 제일 많은 직무가 영업이거든요. 네. 어쩌다 보니까 첫 회사는 삼성화재에서 자동차 보상 일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업 교육에서 영업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영업하고 네. 다음에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영업하면서 네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제 교육을 제가 팔아야 되니까 네. 1인 사업가로서 교육 팔고 있습니다. 네. 와. 보험회사, 네.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네. 와, 대단하신데요? 정말 삶의 제일 핵심적인 우산이 되어주는 모든 거에서 근무를 하셨네, 그죠? 그러면 대학 졸업 후에 그 현재 커리어까지 온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요. 많은 뭐 대학 후배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또 현직에 계신 분들도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이런 또 삶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커리어를 좀 이렇게 이어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대학교 졸업할 때 네네. 이제 어디에 취업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쉬웠어요. 저는 뭐 이런 말 그런데 네.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그냥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네네.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뭐 지금이라면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각이 어려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빨리 좋은 기업 그 중에서도 연봉 많은 데를 가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식음료계가 연봉이 3천 초반도 안 될 때라 식음료계는 제외하고 네네. 이제 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회사, 건설사 중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삼성화재 합격해서요. 네네. 삼성화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아시지만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돈 보고 들어갔더니 네. 일이 너무 안 맞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네네. 1년 만에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네. 했던 거는 대학생 할 때 또 생각해보니까 저기도 책이 꽂혀 있는데 데일 카네기라는 곳에서 했던 리더십 수업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네네. 이걸 업으로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데일 카네기에 있는 인연들을 연결해서 데일 카네기에 입사를 했는데 네네. 강사가 되고 싶은 게 아무래도 가장 컸겠지만 제가 당시의 나이가 27살이었기 때문에 네네. 강사로서의 삶보다는 일단 먼저 기업 교육이랑 교육 운영, 교육 기획 이쪽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부터 이제 교육에 영업에 입문했었고 당시는 B2B 영업하면서 제가 교육 영업할 때 영업 교육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린 거 B2B 영업할 때는 고객이 다 구매 팀들이 제일 많으신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HRD한테 이제 영업을 했었고요. 네네. 이 영업 바탕으로 해서 벌리츠라는 글로벌 갔다가 나중부터는 이제 외국계 제약사, 외국계 의료기기사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가 이어졌습니다. 와, 그럼 또 아까 뭐 보험회사부터 제약, 의료기 또 교육회사도 계셨다, 그죠? 네네.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네 정말 그 커리어를 쌓으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뭐 다 좋으셨겠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쪽 파트가 가장 대표님하고 좀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곳인가요? 참 민망한데 지금이 제일 좋고요. 네네. 그렇죠. 지금이 가장 좋은 성공하신 삶인 거죠. 지금이 네. 제일 좋고요. 네. 또 당시에 제일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건 오히려 제약영업 1, 2년 차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다 보니까 제약영업이 이제 종합병원 영업팀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영업팀이 있는데 네. 원래 제약회사, 외국계 제약회사는 종합병원들을 보통 본인들이 담당하고 의원들을 다른 이제 국내 제약사랑 코마케팅을 해가지고 하는 구조였는데 네네. 당시에 원디파마라는 회사가 네. 제품을 하나 가져오면서
의원 영업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세팅하에 의원 영업을 할 수 있는 신입사원들을 정말 엄청나게 뽑았거든요. 30명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오, 네. 30명이 제 동기였고요. 오. 그 중에 전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고, 형 그러면서 저한테 불러주기도 하고, 근데 그나마 저는 이전 영업 경험이 있으니까, 좋게 말하면 위임인데요. 방치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 좋았던 것 같아요. 위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느 병원을 먼저 가고, 그 병원에서 누구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전략들을 다 제가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위임, 그다음 나한테 기회를 많이 줬던 환경, 그 제약회사 영업이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아시겠지만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네. 그래서 시간 활용에 대한 것도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고액 연봉이고. 맞아요. 네, 연봉도 네, 높은 네, 편이고요. 네. 네. 세일즈에 대한 정의를 사실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네. 정의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요즘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 B2B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하는 거니까 세일즈란 정보 수집이다라는 생각이 오래 많이 들고 있어요. 이야기 드려보면 네네. 이제 저는 보험 영업을 했었으니까 네네. 보험 영업은 내가 고객을 뭐 내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발굴해서 직접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네네. 진짜 설득하면서 이게 참 좀 말이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설득하면서 영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구조라면 네네. 이제 오히려 기업에 있는 영업 담당자들 중에서 신규 영업을 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신규 영업을 하기보다는 기존 거래처 관리가 제일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존 거래처 관리인데 기존 거래처를 설득한다? 그보다는 기존 거래처는 루틴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요인을 찾아가지고 세일즈를 확대한다가 더 맞는 말이지. 업셀링이라는 개념. 업셀링이 더 맞는 네. 말이지. 여기에서 갑자기 신규 영업을 해야 된다는 압박은 있을지 몰라도 기존 거래처를 버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에서 요청하는 내용들도 보면 다 이제 업셀링 아니면 기회 요인 파악 뭐 이런 것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세일즈의 정의는 정보 수집 쪽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세일즈는 어떤 의미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주변 보다 보면 네. 딱 보이는 책이 저한테 네네. 파는 것이 인간이다. 네네. 세일즈에 대한 정의를 이게 세일즈 되게 좋아하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보통 보면 네. 뭐 세일즈하고 삶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상 교육을 진행할 때도 결국에는 파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한테 나의 생각을 파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 사주면 교육 만족도가 좋은 거고 네네. 안 사주면 서로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일즈는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참 이게 고객이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고객한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다 해주면 네. 고객도 나를 믿고 따라와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겠지? 네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는 생성형 AI 강의도 하고 있는데 네네. 생성형 AI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이제 고성과 영업사원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이 뭐가 있을까? 관련된 논문들을 다 리서치해가지고 네네. 12개를 추려봐라 라고 했고 그 작업해가지고 나왔던 키워드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감명 깊었던 키워드는 이거였거든요. 고객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근데 영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고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네. 이런 느낌이었지만 네. 지금은 어쨌든 고객도 파트너고 네. 나도 성장해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걸 주되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서 같이 클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지금은 이제 1인 기업가로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쉬워진 것 같아요. 근데 1인 기업가가 아닐 때는 네네. 포기 못 하죠. 네. 이게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했나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고객하고 고찰? 그냥 고고로 가면. 고고로 가면. 근데 제가 취업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취업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소개서에 뭐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네네. 다들 뭐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채용 담당자, 그러니까 나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 고객 입장에서는 네가 잘났든 말든 관계없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싶은데 네가 나의 적합성을 말하지 않으니까 난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볼게 하는 느낌이 항상 자소서와 면접이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을 할 때도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방법은 우리 프로덕트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고 셀링 포인트 같은 것들 다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초보였던 심지어 스크립트까지 다 외워서 이거를 전달하면
고객이 반응하겠지? 아, 고객이 반응하는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고객은 뭘 원하지? 그렇죠. 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들을 안 하니까 생성형 AI하고 저는 그 KPI랑 잡 디스크리션을 보면서 제일 많이 공감했던 게 고객이 보통 구매팀이라고 가정하면 구매팀은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게 뭐지? 구매팀은 무조건 싼 단가인가? 싼 단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싼 단가는 진짜로 제일 싼 단가를 공급하는 기업 영업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겼어요. 어떤 말을 했나요? 강사님 무서워요. 언제 품질 문제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싼 건 항상 그런 문제를 그쵸, 일으키니까. 그러면 이제 고객이 그러면 가장 원하는 거는 싼 단가는 아니고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 네.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데 근데 기업의 지침에 따라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우선일지는 모르고 공급 다양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한 사람들은 줄 수 있는 것들을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 정의를 내린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영업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보통은 다 정답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정답은 없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상황도 다 다르고 맞아요. 있는데 네. 뭐 또 획일화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네. 네네 그렇게 사람들이 그 고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생각. 네. 고객이 그것만 잘 파악해도 대화가 잘 풀릴 텐데 맞아요. 사람들이 자기 걸 우선 팔려고만 하고 외운 대로 막 급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뭐 고객 또 고찰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세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표님 잘 하실 것 같은데. 담배 피는 데 따라가셔야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농담처럼 드리는 말이 네, 아니라 네, 네. 진짜 네. 이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네. 모든 영업사원들이 다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어떤 영업사원한테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영업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다른 이미지를 주거나 이 사람한테 다른 질문법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의외로 진짜 담배 피는 곳에 일부러 많이 있기도 했어요. 담배 피시나요? 안 핍니다. 네네. 안 피는데 일부러 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또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는 거는 자기들끼리만 그렇지, 리그인데 그렇지. 네.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따라오는 건 부담일 수 있으니까 그럼 맥심 열심히 먹었죠. 일부러 맥심 커피를 일부러 손에 일부러 쥐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부담을 덜게 하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저는 생각하는 것은 일단 상황하고 질문 아니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이게 오히려 더 말이 쉽겠네요. 빚 지우게 하는 건 전 제일 좋아했어요. 빚 지우개. 네. 상대가 고맙게 느끼지는. 네, 그 빚을 진다는 느낌을 만드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강사로서 살면서 제가 빚지게 하는 방법은 확실히 어떤 강사님들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강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데 네.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갑자기 찬원 씨 혹시 찬원 대표님 교환 줄 수 있어요? 아니 교환을 그냥 줄 수 있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알려도 드려요.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그 교육은 나한테 안 와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지금 시간이 있고 그 사람은 그 교육을 놓기 싫으니까 나한테 이런 요청을 한 건데 그렇죠. 그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강의에 겹쳐요. 그럼 이 강의 겹쳤을 때 다른 그 교육은 누구한테 줄까? 저한테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든 사람이 더 잘 강의하시는 그렇죠. 거고. 어차피 네. 그 강의안에 대한 걸로 강의하는 건 내가 더 잘할 거니까. 그래서 빚지게 하는 걸 저는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한테 강의 의뢰가 좀 더 많이 들어오게 했던 방법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빚주게 하는 것도 나누는 거 네. 나눠주고 또 내가 먼저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네. 공유하고 그러면 네. 참 또 오히려 그게 사람들이 신뢰를 쌓고 또 많은 분들이 네. 우리 대표님을 좋아하고 또 네. 많이 더 초대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정말 제대로 된 영업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